오늘은 또 간만에 명랑성장 리포트를 정말 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야. 정말 오랜만에. 근데 청취자분들이 명랑성장 리포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질문을 한번 명랑성장 리포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질문들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봤는데 질문이 진짜 많아. 그래서 오늘 명랑성장 리포트는 그동안 명랑성장과 관련된 질문들 한꺼번에 여러 개 깜신이 해결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몰아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노영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32개월 된 딸에게 설소대 단축증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아기한테 전신 마취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요? 아기의 혀 길이는 혀 내밀었을 때 아랫 입술까지는 내려옵니다. 리을 발음이 살짝 안 되는 것 같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네네. 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선 32개월이 됐다고 하면요. 설소대 단축증이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못 발 때입니다. 잠깐만요. 설소대 단축증이 정확하게 뭐예요? 설소대 단축증은 혀 밑에 있는 지느러미 같은 거. 이 선 같은 게. 그게 너무 짧고 두꺼워서 혀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보면 짧고 두꺼워서.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아기가 혀를 내밀었을 때 아랫입술까지 내려온다는데 그러면 단축증이 아닌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랫입술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와야죠. 지금 써니 혀 내밀어 봐요. 아랫입술보다 훨씬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랫입술까지만 내려온다는 건 턱에 안다? 혀가 뭐에 붙잡혀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고리를 딱 끊어주는 게 잘라주면 그게 이제 치료인데 아이가 나중에 딥키스를 할 수 있게 혀가 이제 길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한 몇 년 전에 맞아요. 몇 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거는 끊어줄 필요가 없는데 더 잘라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좀 짧은 것 같고 짧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32개월 됐는데 우선 아이가 지금 그 수유에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32개월까지 컸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이한테 지금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리을 발음이 살짝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32개월 된 아이들은 리을 발음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원래?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리을 발음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의 정확도를 알아보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지금 32개월이면 이제 막 말을 배울 단계라서 그렇게 서두르진 않아도 됩니다. 수유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엄마 젖을 빨 때 손가락을 직접 빨아보시면 이게 흡착을 딱 해가지고 손가락을 쭉 빨으려면 그 아래 혓 바닥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서 엄마 젖을 받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입천장이 음압을 딱 걸어가지고 빨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묘한. 그래서 빨대랑 달라요. 왜냐면 아니 제가 지금 빨대로 해봤거든요. 손가락을 빨려니까 왠지 더러워서. JYP 손가락이 더러운 건 맞는데 빨대와 달라요. 엄마 젖은 빨대처럼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그 유두를 빨기 위해서는 혀가 훨씬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빨대는 우리가 훨씬 더 입 안에 깊이 넣고 빨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다른데 우선 엄마 젖을 문제없이 빨았다고 그러면 지나치게 짧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발음상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짧은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리을 발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음성 평가라는 걸 해요. 이비인후과에서. 그래서 단순 좋은 평가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 단어들을 발음을 다 시켜가지고 이 아이의 발음이 설소대가 짧아서 생기는 발음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아직 아이가 언어 발달이 지연돼서 생기는 이 미숙한 조음 장애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요. 또래보다 각각의 단어별로 성취율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설소대 단축증 때문에 발음이 느리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그 수술을 지금 당장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국소 마취만 해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조금만이 언제예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이들이 겁이 많고 어렸을 때 협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어렸을 때 무서운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가 병원에 겁이 많으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야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치아가 우식증 있거나 그랬을 때 치과 가가지고 6살, 7살 때는 아이들도 마취 주사 잘 맞고 조용히 누워서 치료 잘 받는 경우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박창진 크루처럼 친절한 의사를 만나서 병원이 5번에 걸쳐서 초진비를 벌어가면서 익숙해지는 아이들은 별로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6살짜리 아이들도 국소 마취만 하고도 수술이 할 수 있어요. 수술은 5분도 안 걸리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저 한 가지 궁금해요. 이렇게 발음을 좀 어눌하게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아이들 성장할 때 좀 정신과 쪽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 나이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36개월 정도까지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도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아이가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발음을 움츠러들 정도만 아니라면은 사실 많은 경우는 부모들이 더 부모 마음이 급하지 아이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본인 발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발음 정확한지 검사하는 거의 이름은 단순 조음 평가. 조음 평가. 예. 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조음 예, 평가. 예. 조음 평가에서 조음 나오면 괜찮은 거고 나쁨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또 이거 던지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 하나 진짜 진지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젖을 빨아먹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애가 만약에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지 않고 모유를 먹지 않고 분유를 먹었으면 분유는 통이 좀 길쭉하니까 그렇죠. 혀가 좀 짧아도 근데 정말 짧은 아이들은 분유도 못 먹어요? 분유도 못 빨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후 5일에서 7일 되는 아이들도 수술을 합니다. 생후 그래요? 예.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살잖아. 수술 안 하면은 애를 계속 무슨 주사로 주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계속 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며칠 시도해보고 아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게 설수대가 짧아서 아이가 못 빠는 거다라고 보이면 바로 날 잡아서 바로 들어가요. 수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아기한테 전신 마취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면 뭐 아무리 어려도 할 수 있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후 5일 된 아이도 전신 마취를 해요. 위험성보다도 훨씬 큰 이득이 있을 때는 하는 거죠. 전신 마취는 아이한테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우리가 마취를 이겨낼 수 있는 전신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 경우는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조금만 더 키우다가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